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뉴코아그룹이 오늘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겼는가 하면 주가는 또 폭락했고 환율은 치솟아서 외환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송현근 기자가 위기의 우리 경제 진단합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뉴코아가 오늘 백화점과 할인점, 킴스클럽 등 모든 유통업체에 대해 임시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1차 부도가 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현재는 여력이 없습니다. 뉴코아의 부도설이 나던 주식시장은 어제 나온 정부의 긴급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투매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하락 종목수와 하한가 종목수가 올 들어 가장 많았고 주식값은 지난 주말보다 19.07포인트나 떨어진 565.64까지 폭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92년 10월 이후 5년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주가 폭락에 이어 외환시장도 원화가 심리적 저지선인 1달러에 915원 선이 무너져 1달러에 924원까지 폭등하는 등 위기를 맞았습니다. 환율 급등은 주가 폭락 사태에 이어나온 멕시코처럼 외환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태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내일 은행당과 종금사 사장들을 잇따라 만나 자금 시장을 안정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은 특령을 포함한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현근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율이 다시 폭등해서 은행의 달러 매도율이 사상 처음으로 미화 1달러에 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또 외채를 갚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돼서 가게나 기업 모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현근 기자입니다. 올해 초 1달러에 844원대이던 환율은 지난 8월 9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환율은 두 달 만에 1달러 930원을 넘었고 다시 이틀 만에 960원을 넘었습니다. 오늘은 기준 환율보다 1달러에 5원 60전 오른 985원의 거래가 시작된 뒤 곧바로 999원으로 올랐습니다. 1달러에 999원까지 오른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는 일반 고객들이 달러를 살 때 적용되는 환율이 1달러에 1,013원 98전까지 치솟아 사상 처음으로 1달러에 1,000원을 넘었습니다. 내일 고시될 기준 환율은 오늘보다 1달러에 18원 40전 오른 997원 80전으로 4일째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에 비해 1달러에 153원 20전이 올라 원화의 가치가 18% 이상 떨어진 셈입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환율이 오르자 시중은행의 외환창구는 오히려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달러가 오른 것은 가수유와 주초의 외화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외환 관계자들은 분석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는 이러한 상황들이 외환 전문가들은 환율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외환 당국도 1달러에 1,000원을 기준으로 강력한 개입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추가 급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현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 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오늘 밤 10시 이런 정부의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경수 기자입니다. 임창열 부총리는 오늘 밤 김영삼 대통령과 3당 대통령 후보와의 청와대 만찬에 참석해 IMF 구제 금융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밤 10시에 IMF 요청 사실을 공식 발표합니다. 임창열 부총리는 이 앞서 오늘 낮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스탠리 피셔 IMF 부총재와 티모시 게이드너 미 재무부 차관보와의 이딴 접촉에서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부총리는 오늘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피셔 부총재는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IMF가 도울 용의가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돕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왔습니다. 정부는 현재 IMF 구제 금융을 받더라도 IMF의 정책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시기와 규모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구제 금융 신청 규모는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외채가 70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해 3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 간 협조 융자로
각각 200억 달러 가량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외환 위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IMF 구제 금융을 내주 초까지 신청하면 이달 안으로 수백억 달러가 우리나라에 유입돼 금융시장이 단숨에 안정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경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뉴스로 이어집니다. 이제 97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보름이 국가 존망의 절대 고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외국에서 자금 지원의 물꼬를 어떻게 터줄 것인가에 따라서 외환 위기의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9개 종금사 영업정지, 5일 고려증권 부도, 6일 재계서열 12위인 한라그룹 부도, 9일 경남모직 부도, 10일 5개 대형 종금사 추가 영업정지, 12일 동서증권 영업정지. 같은 기간 동안 외환시장에서도 외환 거래가 아예 중단이 되면서 월초 1,174원이었던 환율은 12일에는 무려 1,719원으로 폭등했습니다. IMF 자금 지원 협상 타결 전후부터 밀어닥친 이 같은 자금 시장의 불안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내일부터 한국은행이 11조 원이 넘는 돈을 풀어서 은행과 종금사, 증권회사 등을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대신 금융기관들은 2달 동안 기업들이 발행한 어음을 회수하지 않기로 약속해서 금융기관과 기업이 함께 도산하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외환 사정이 아주 절박합니다. 외화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그렇지만 우리의 국가 신용 등급은 자꾸만 떨어져서 외화 차입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 환율은 1달러에 2,0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주가는 20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다시 위기감에 휩싸인 금융시장, 송형근 기자가 전합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나흘째 폭등하면서 2,000원대에 육박했습니다. 첫 거래 가격은 1달러에 1,850원, 기준 환율보다 165원이나 올랐습니다. 이후 달러화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한때 사상 최고치인 1,995원까지 폭등했습니다. 내일 고시될 환율도 사상 최고치인 1,964원으로 어제보다 무려 279원이나 올랐습니다. 올해 초 1달러에 844원에 비해 무려 2배 넘게 치솟은 것입니다. 시중은행에서 고객들이 달러를 살 때 적용되는 환율이 1달러에 2,067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0원을 넘었습니다. 외화 자금의 만기 연장이 불투명한 데다 외국 신용평가 기관이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해 외환 위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외 채무 부담이 상환 압력이 상당히 하기 때문에 국내 외환 수급 상황에 대한 어떤 불안감으로 인해서 국내 원달러 환율 자체도 굉장히 대폭 상승한 상황입니다. 주식값은 환율 급등과 실세금리 상승으로 이틀째 하락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어제보다 29.7포인트 폭락한 366.36으로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송영근입니다. 환율도 30원 넘게 올라 5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는데 한국은행도 이러한 불안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함께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면서 개장 12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매도 호가를 5분간 정지시킨 겁니다. 사이드카 발동은 역대 최대 낙폭을 보였던 지난해 8월 검은 월요일 이후 8달 만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강행과 이에 따른 글로벌 증시 불안이 한국으로 옮겨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증시는 5.57%, 137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2,320대로 무너졌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2023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하락장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시총 상위주가 줄줄이 내렸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112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3.7원 급등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하락했던 만큼 고스란히 다시 올랐습니다. 일본 엔화는 강세를 띠며 원엔 환율도 3년여 만에 100원당 1,000원을 넘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건 결국 경기 침체인데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고용도 견조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경기 침체와 유동성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유동성 공급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응 회의를 연 한국은행은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관세 충격의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올해 우리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소희 기자입니다. 원화 가치가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8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주간 기준 1,484.1원으로 마감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환율이 급등한 겁니다. 여기에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우리나라 국채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내년 4월로 미뤄진 점도 단기적인 악재로 거론됩니다. 국제시장으로 들어와야 될 이제 달러 자금들 자체가 결국 이제 줄어들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수급 우려, 뭐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조만간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환율이 역대로 1,500원을 넘은 건 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단 2차례뿐입니다. 우리 경기가 상당 부분 역성장할 수도 있는 우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보다 더 우려감을 가질 것으로 이제 판단입니다. 그에 따라서 1,500원을 상향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외국인이 9일 연속 주식을 팔아치운 코스피 지수는 1년 5개월 만에 2,3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수출 타격 우려에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경제 성장의 기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데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30원을 넘어 급등했고 외환 당국은 1년 반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6% 넘게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를 지킨 건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개인들은 가격이 떨어진 걸 매수의 기회로 보고 2조 5천억 원가량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격이 너무 올라 매수를 망설였던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집중 사들였습니다. 결국 장중 9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는 10만 원대를 지켰고 장중 53만 원대까지 폭락했던 하이닉스는 1% 하락에 그쳤습니다. 코스피도 낙폭을 만회해 4,000선을 겨우 지키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틀 연속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오늘 장중 1,450원까지 오르며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